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월간 아신, IT의 신 함께합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AI의 상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도 다시 공격을 가하는 것 같고 퀄컴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게 기존에는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게 연산이 처리가 되다가 이게 이제 서비스 인프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결국은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서는 이제 MEC라고 하는데요. 이제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I 생태계 자체가 이제 확장되면서 처음에는 제일 급한 건 먼저 이제 AI 가속기나 이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인프라가 세팅이 되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낙수 효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AI 트레이닝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최근 이제 시장 확장으로 인해서 뭐 추론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될까? 앞으로의 이제 산업의 방향성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대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지난주 그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는데요. 일단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100억 달러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했을 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폭락했나요? 네, 맞습니다. 폭락을 했고 그게 이제 시간 후에 15%가 넘게 빠졌거든요. 메타가. 그러니까 이제 돈은 버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이런 것들이 또 상당 부분 또 반대급부로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들의 배팅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제 의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중요한 빅테크들 중에 하나가 이제 AGI라고 하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것들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AI 투자만 하고 아직 돈을 못 버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로 전환하겠다고 사명까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빅테크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생태계 쪽, 디바이스 쪽으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돈을 벌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어떤 코멘트 주시겠어요? 네, 이제 결국 AI라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프라. 하나의 이제 어떤 산업 대상으로 보면 좀 이제 그 어떤 행간을 잘못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테크 산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통신이라는 게 어떤 핵심 인프라,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가 됐고요. 그리고 제3의 인프라가 이제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거는 이제 어떤 디바이스든 이제 소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초연결이라는 이제 사물 통신을 통해서 이제 서버 클라우드에서 우리 디바이스로 모든 게 소환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지금처럼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들을 연산을 다 담당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디바이스에 있는 칩셋들이나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들이 AI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버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원년이 올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가 올 6월에 두 회사의 입에서 달려 있는데 그게 하반기 온 디바이스 AI의 방향성에서 우리 주식 시장은 항상 뭐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하반기에 볼 수 있을지 그 중요한 이벤트가 6월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일단 애플이 WWDC라는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AI 쪽에서 너무 뒤처졌었잖아요. 애플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AI를 잘할 수 있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행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퀄컴이라는 회사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을 통해서 이 AI PC 쪽에서
판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퀄컴이라는 회사는 모바일 쪽이 주력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 쪽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용 칩셋이에요. PC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이번 뭐 1분기 아직 그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AI PC 덕분에 PC가 2년 만에 반등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5%에서 한 3% 정도 전년 대비해서 출하량이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AI PC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존 PC하고 AI PC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일단 NPU라고 AI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이제 별도 붙는 거고요. 원래 인텔이라는 회사는 별도 NPU 블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셋부터는 코어 울트라라는 네이밍을 통해서 이제 그 IP 블록이 2개가 붙었고요. 이 면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되게 놀라운 사실이요. 애플이 원래 M1이라는 괴물 반도체를 내놨었잖아요. 기존의 그 맥 시리즈에서 인텔의 칩셋을 쓰다가 자체 설계 칩으로 이제 M1이라는 칩을 내놨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놀라운 게 애플 M1부터 M2, M3로 가면서 NPU라고 하는 AI 전용 처리 블록, 그러니까 애플은 뉴럴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면적이 줄었어요. 면적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M1 때는 6% NPU 블록이 할당이 됐는데요. M2에는 4%로 줄었고요. M3 때는 3%로 줄었습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AI를 강화한 거죠, 애플이. 네, AI 쪽에 이 중요도를 좀 강화한 거고요. 오히려 그런 쪽을 GPU 성능 개선 쪽에서 오히려 좀 집중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M4가 나오잖아요. 설계를 완전 갈아엎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어서 M4 쪽에서는 NPU 블록 그 면적이 굉장히 커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하고 이제 이 설명들이 6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GPU 기반이었잖아요. 엔비디아 칩. 그래서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그 병목 현상이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 중요도로 체크해 주신 게 NPU란 말이에요. GPU에서 이제 NPU로 이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동안에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GPU라고 하고요. 이제 단순히 예전에 그 그래픽 처리하던 GPU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버 쪽에 쓰이는 이제 GPGPU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AI 데이터 트레이닝이랑 이제 추론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요. 데이터 트레이닝은 아직까지 엔비디아 GPU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추론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올해 엔비디아 GPU를 사가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추론용 비중이 지금 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추론을 할 때는 굳이 비싼 NPU, 그 GPU보다는 NPU 같은 것들을 써서 좀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게 좋거든요. 비용을 낮추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퍼런시아나 뭐 트레이니움 같은 칩들을 쓰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TPU 같은 것들을 칩을 그리고 이제 지금 메타도 자체 설계 칩을 써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럼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한 가지 궁금하고, GPU는 사실 HBM 우리가 덕을 봤었는데 NPU에도 HBM이 붙나요? 아니면 메모리는 어떤 게 붙는지도? 네, 뭐 NPU에도 HBM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업체마다 이제 스펙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뭐 국내 이제 3대 NPU 3대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뭐 퓨리오사 AI나 사피온이나 뭐 리벨리온 뭐 이런 회사들은 원래는 그 HBM을 안 썼는데요. 최근에 새로 공개하는 제품들은 거의 HBM을 쓰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공개한 네이버에 납품하는 그 마하1이라는 칩은 그냥 LPDDR을 썼습니다. LPDR 저전력.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밴드위스 대역폭에서는 좀 손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아마 HBM을 쓸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 GPU처럼 뭐 HBM3 같은 5세대 제품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도조 칩 있잖아요. 그 도조 시스템에 쓰는 칩 같은 경우도 D1이라는 자체 설계 칩인데 여기는 HBM2E를 씁니다. HBM2E요? 네네. 2E면 이제 3세대 제품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추론용이니까 좀 싸게 이제 좀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추론용 칩도 스펙이 점점점 이제 그 어떤 머티리얼 코스트가 좀 떨어지면 점점 상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탑이었고 우리나라는 엔비디아 HBM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나 뭐 직납업체 이수페타시스가 탑이었는데
키워드가 뭐 저전력 반도체 하나 나왔고 온 디바이스 AI, NPU 쪽이 나왔는데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엔비디아 혼자 이제 끌고 오는 사이클이 지금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 어떤 사이클이 1년 6개월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목에 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6월 이벤트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무게 중심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HBM이 쇼티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HBM 쇼티지요? 아직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쇼티지의 병목, 그러니까 우리 공급 부족의 병목이 TSMC의 코어스라는 공정이었어요. 칩온, 웨이폰, 서버스트레이트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 공급이 부족했는데 이쪽이 이제 공급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일단 캐파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이 일부 이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이쪽에 이제 일부 담당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가 병목이 풀리니까 HBM이 이제는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리고 HBM 기존에 HBM3잖아요. 근데 이게 HBM3E로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율이라든지 이런 품질에 대한 것들이 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선도업체이니까 잘하겠지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과연 언론지상의 보도만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기존의 HBM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공급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주문하면 그 가격이 사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업계 쪽에서 흐름은 이게 2년 이상 계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HBM 주들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랠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의외네요. 지금 GPU보다 이제 NPU로 이동하는 과정인데도 HBM은 여전히 귀한 문가스를 자랑할 가능성. 그러면은 HBM의 탑픽은 무엇이고 온 디바이스 AI로 볼 수 있는 세부 섹터는 뭔지 종목까지 좀 추려주신다면. 일단 이제 그 국내 HBM은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하고 거의 동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HBM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PSK 홀딩스 뭐 이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들이 그동안 거의 대장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면 이제 커스텀 칩, 이제 자체 설계 칩 쪽으로 가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그리고 시놉시스, 케이던스, 램버스, 암홀딩스 같은 이제 IP, 뭐 EDA 툴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쪽에서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업체들, 뭐 그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뭐 저기 에이직랜드,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솔루션 회사보다 실질적인 수에는 소켓 업체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칩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 테스트가 까다로워지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대장 업체는 리노공업 그리고 뭐 ISC, 뭐 TSE 뭐 이런 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SC, TSE요? 네네. TSE. 네. 좋습니다. 의외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 GPU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모델로 대량 생산 쫙 뿌리는 거고 NPU 같은 경우는 커스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소품종 다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네, 맞습니다. 주문 받는 만큼 거기에 이제 제작 맞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이 또 맞춤 제작용으로 많이 필요하겠군요. 네, 테스트 맞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모델별로도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켓, 그래서 ISC, TSE 말씀 주셨고 디자인 하우스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맞습니다. 팹하고 그 디자인 주는 그 사이에서 디자인 하우스 그 가온칩스랑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탑픽은 뭐예요? 국내에는 아무래도 대장주는 가온칩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회사가 에이직랜드라는 회사인데요. 뭐 이 회사는 사실 삼성 쪽의 밸류체인이 아니라 TSMC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하고 TSMC가 차세대 HBM 쪽에서는 이제 손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HBM도 제일 밑단에 있는 그 컨트롤러 쪽이 붙습니다. 이게 그 어떤 베이스 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디램이 아파트처럼 올라가는 게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다이가 기존에는 디램 업체가 이제 직접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이쪽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하고 TSMC 밸류체인인 에이징랜드 협력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출발성공 투자 같이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